네, 반갑습니다. 홍강사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효성그룹 인문대만 뽑는다고, 인문대 전형 개시, AI 시대 효성그룹이 먼저 선 넘었다.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효성그룹 홈페이지에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신다면,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취준생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인재 채용란에 들어가 보시면 2026년 효성그룹 인문대학생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실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모집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20일. 야,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지원하신 분들은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문대 전형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문대생만 뽑는다. 이거는 아니겠죠, 그죠? 이 내용만 봐서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이후에 이공계를 따로 뽑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거나, 효성그룹의 인문대 전형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효성그룹의 회장의 인터뷰, 그리고 인사 실무 담당자들의 인터뷰로 나름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그룹에서 뽑는 인문대 전형을 하게 된 바탕을 보자면, 작년에 이제 포브스나 링크드인에서 AI 시대, 미래 시대에 필요한 인재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 내용과 효성그룹의 비전이 잘 맞아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히 효성그룹의 도전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변화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것이 아니라 AI 기술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급변할 내용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영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효성그룹에서는 인문대생만 뽑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이 일을 했죠. 그래서 업무 능력이 좋은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시장의 맥락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인재, 그 인재가 바로 인문대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이라고 봐요. 자, 그러나 후반에 제가 정리를 하겠지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과생들이 아니라 인문계열, 특히나 사학, 철학, 미학, 국문, 영문 등, 그러니까 단순 문과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 사고력,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이제 이런 인재들을 글로벌 현장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단은 글로벌 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문대생이다. 쉽게 말해서 일은 AI가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전에는 AI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기술적인 능력들이 중요한 가치였어요. 자, 그러나 인간의 기술을 AI가 뛰어넘으면서 이제는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기술의 발전에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AI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성, 윤리관, 이것이 결여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AI가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협상하는 것,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기술을 뛰어넘는 중요한 가치로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윤준 회장의 경영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이 미래 시대의 성공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읽는 힘은 단순히 뭐 공부를 잘했다, 좋은 스펙을 갖췄다 라기보다는 인문학에 대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에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효성그룹의 조윤준 회장의 나이를 봤더니 68년생입니다. 59세 정도 되네요. 한국 나이로. 아직 예수는 아닌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멀리 보기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보다는 그래도 한 발짝 앞서서 판단하는 능력이다. 요거는 이제 챗GPT가 정리해준 내용이라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제가 깊게 검토하진 않았어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조윤준 회장님의 이런 경영 철학 중요하죠. 자, 작년 7월에 나왔었던 포브스 관련 기사입니다. AI 시대의 중요한 경쟁력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업무 처리 능력, 기술 같은 것을 파워 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능력은 소프트 스킬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AI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할 거냐?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는 능력, 소통을 하는 능력, 그리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포브스에서 얘기한 것이 공감, 소통,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화용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그리고 중요하게 지적되는 지점은 수많은 HR 전문가들이 이런 변화에 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기업에서 해야 되느냐? 모두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빨리 준비를 하고 빨리 재정립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어떻게 정리할지. 그러니까 미래 자원은 그렇게 뽑으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교육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수직적인 구조에 있는 환경을 무엇으로 바꿀 거냐 이거죠. 지금 뭐 많은 기업에서 직책을 제외하고 영어 이름을 쓰는 문화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모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르바이트생 자체도 그렇게 이제 영어로 이름을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든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필립이라고 얘기했고, 필립, 에이든, 이것이 과연 수식적인 구조를 깨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수평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수직적이라도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평등하게 만들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에서 결국에는 이제 인간에 대한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AI 리터러시, 소통, 전략적 사고, 적응, 갈등 완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 문구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과거에 기술 능력이 좋았던 인재, 그러니까 고성과자의 가치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도덕성이 결여될 경우 기업이 져야 될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진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배제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정보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느렸단 말이에요. 제한적이었고, 또는 권력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워낙 빠르게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정보가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껴안고 있는 부담이 훨씬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인재들은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런 도덕과 윤리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 하나 잘못 쓰면 회사가 망하는 건 이제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스피치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인성 교육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시에 AI 교육이라고 얘기했어요. 작년까지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AI 얘기하면 애들 짜증납니다. 저 같은 전문가도 미래 세대에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너 뭐 할 거니, 목표가 뭐니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좀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4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제시된 직업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바뀌었고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또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진짜 말 그대로 AI 시대에 뭐 기본소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은 놀러 다니고 살지도 몰라요.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일은 AI가 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네. 팔란티어. 피터 틸. 이 기업에서는 어쨌거나 AI를 활용한 군사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 우크라이나전에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팔란티어는 어쨌거나 AI로 활용해서 사람을 잡는 전쟁에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기업은 돈을 버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타당한 윤리와 도덕성을 그대로 지닐까? 그런 사람을 원할까? 헷갈리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윤리적이어야 될까? 도덕성이 있어야 될까? 근데 이제 제가 스피치 강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윤리와 도덕성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진정성이고 그것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업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야. 당신이 말하는 그런 소통 역량,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 안에 혹시 윤리도 포함이 돼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면접에서 이런 고민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삼성의 SCSA라고 하는 제도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결국에는 기술자들이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든다? 바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SCSA 제도가 현재도 모집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IT 개발 역량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능력은 필요해. 자, 그런데 이과 출신들에게 이 소프트웨어를 맡겼더니 제가 실제 경험한 내용입니다. N사 협력업체죠. 거기서 제가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업자들이 이제 일을 수행하는데 이 개발자들이 UI를 자기들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단축키 이렇게 따다다다닥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개발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자들이 만들기 편하게 요렇게 수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을 만들어내고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사용자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문 계열을 채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교육을 해요. 그리고 입사를 해요.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인문학을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 사용자에게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먼저 실행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속도가 빠를까? 저는 여기서도 삼성이 가장 빠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이런 전략과 이런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AI가 만들어준 건데 마음에 안 들어요. 문과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기술과 인간을 어떻게 융합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있어요. 약간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강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결론을 짓기 전에 저는 이제 15년차 스피치 강사로 현재는 이제 발달장애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냐? 바로 의사소통, 상호작용, 공감, 이런 능력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갖춰야 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미래 시대에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소통을 잘하려면 공감을 잘해야겠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 윤리, 도덕, 이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 역량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효성그룹 회장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회장님은 과연 이런 인재를 원하느냐? 대답할 수 없겠죠. 어렵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자아실현과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 이 이익이라는 것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량이 이익의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업의 오너들은 이것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선 욕심을 가지게 될 경우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팔란티어 잠깐 얘기를 했죠.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어쨌거나 이제 페이팔 마피아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팔란티어를 활용해서 군사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이제 그 스카이넷, 터미네이터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올바른 도덕성과 윤리관을 가지고서 이것을 정의의 관점에서 실행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이런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인간성이 결여된 상태로 해서의 사람을 만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리가 된다면, 뭐 미래 세대는 정말 암흑기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인간이 갖춰야 될 미래 인재에서 핵심 가치가 되는 이 윤리에 대해서 이것이 보편타당한 인류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회사와 그리고 오너십의 가치와 맞아떨어지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인지, 요거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휴성그룹의 이러한 시도는 뭐 나쁜 의미의 뭐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윤리를 외치는 사람이 과연 회사의 이익의 관점에 부합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뭐 이와 관련해서는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마 기업에서는 AI 시대에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인재일까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면접관들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판단할 것이다. 이공계열 출신으로서 이런 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